링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장관 아들이 벨기에 왕실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장관 아들은 역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말합니다. 서모 씨입니다. 자, 추미애 아들이 지금 벨기에의 공주 때문에 창피를 당한 걸까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진중권 씨는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자, 진중권 씨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공정을 37번 언급한 데 대해서 한 말입니다. 어이가 없다. 조국 추미애 사태 이후 공정을 말하다니 어디 딴 세상에 사시는 듯 그새 공정의 정의가 바뀐 거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란 이런 거다. 아빠 찬스가 있으면 공평하게 엄마 찬스도 있어야 한다. 조국 장관 아들, 딸, 아빠 찬스. 추미애 장관의 아들, 딸, 엄마 찬스. 뭐 이런 비유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미애 아들의 이 특혜 휴가 논란 때문에 벨기에 엘자베스 공주가 소환됐습니다. 벨기에 공주 엘자베스의 빡빡 기는 훈련 행위를 전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지 않은 왕실의 공주라면 우리는 흔히 드레스를 연상합니다.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이번에 벨기에 공주 엘자베스는 드레스가 아니라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흙탕에서 동료들과 똑같이 빡빡 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왕실의 전통에 따라 호된 훈련의 사관학교에서 1년 과정으로 입학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엄격한 도덕 의무를 지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국방의 가치 등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YTN 영상에 보면 타이어를 들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엘자베스 공주. 군복만 입으면 똑같은 생도일 뿐이다. 공주라고 특혜는 없다. 18살이라고 합니다. 자, 훈련은 남성과 여성, 성별은 물론 출신 배경 등의 차별이나 특혜는 없다고 합니다. 총을 들고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빡빡 기며 훈련받는 160여 명의 생도 가운데 벨기에 왕위 계승 서열 1위, 다음 왕위 계승자입니다. 18살의 엘리자베스 공주가 있습니다. 벨기에 왕실과 육군 사관학교는 페이스북과 트윗을 통해서 지난 2일부터 엘리자베스 공주가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브리셀 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공주는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애틀랜틱 칼리지를 다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돌아와 왕실 전통에 따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규율이 엄격하고 호된 훈련으로 소문났다는 이 사관학교, 이게 왕실의 전통이랍니다. 지금 필리프 국왕도 이곳을 거쳤다고 합니다. 공주는 엘리자베스가 처음 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엘리자베스 공주는 다른 생도들과는 달리 왕위 계승자이기 때문에 1년간 훈련만, 교육만 받고 졸업장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는 호칭에서부터 공주를 일반 생도와 똑같이 성을 부른다고 합니다. 특별한 대우도 없고 공정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엄격한 학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주간의 1단계 군사교육과정을 통과하면 오는 25일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파란 베레모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8살입니다. 다음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벨기에 국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최고사령관, 군 최고사령관 직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왕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겠죠. 군 최고사령관 직위. 그렇지만 이걸 위해서 이렇게 특혜 없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의 사진, 왕립 육군사관학교에서 엘리자베스 공주가 훈련을 받고 있는 사진, 이것이 진중권 씨에게는 추미애 아들과 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언젠가 벨기에 왕이 되면 육군 총사령관 지위를 갖게 될 엘리자베스지만 이 현 훈련에서는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자, 신입생 감독관은
공주와 함께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주를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호원이 한 명 있지만 학생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공주가 각종 체력 훈련과 독도법, 사격술 등을 배운 뒤 1단계 훈련을 통과하면 일단 파란 베레모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광경,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 카투사에 복무하면서 휴가를 무려 23일 갔습니다. 그런데 3차 휴가 연장을 하면서 군대에 복귀하지 않습니다.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당직 사병이 전화를 겁니다. 복귀하라고 합니다. 어디냐? 집이라고 합니다. 복귀하라고 했는데 복귀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급 부대 대위가 6번 마크를 단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를 지시합니다. 이게 과연 특혜가 없는 제대로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진중권 씨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벨기에 공주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민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주 연속해서 지금 현재 50.1% 나왔거든요. 연속해서 지금 오차범위 밖에 머물러 있지만은 부정평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긍정평가가 0.8%포인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평가는 0.1%포인트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민주당 지지율은 35.2%로 연속 2주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이잖아요. 민주당은 1.8%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야당은 국민의힘은 무려 3.4%포인트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 두 당의 격차가 다시 5%포인트를 넘기면서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요, 문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이 문파들은 본래 2015년도 말 이 문재인 구하기 10만 당원 운동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는데 벌릴 때 대대적으로 문파가 형성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파들이 당원에 가입함으로써 당 지지율도 또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도 받쳐주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주로 이 문파들이 노는 이 웹사이트는 클리앙, 그 다음에 누리앱 이런 데서 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 SNS 활동을 통한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문파들한테 한번 걸리면, 잘못 걸리면 그냥 문자 폭탄, 전화 폭탄 맞는 거 다 아시죠? 여야를 막론하고. 이래서 극성 지지층인데 이 문파들의 활동이 앞으로 이제 내년도 부산 서울시장,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연 분파 현상을 나타낼 것이냐 안 나타낼 것이냐, 이것이 굉장한 관심사로 지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과 이낙연 지금 쌍두 마찰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 다 문파들의 지지 없이는 사실상 대선 최종 후보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문파들이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대표 쪽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 지사가 비판한다고 해서 등을 돌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낙연 대표가 유리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결국은 될 사람을 문파 쪽에서는 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문파들의 실체는 연령별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데 비교적 40대에서 50대에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여성 비율이 40, 50대에 높다 보니까 여성들의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컨대 이번에 해시태그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 문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시대각으로 각각으로 달라지는 이 현안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나고 응집력이 뛰어난 거야 뭐 이미 다 알잖아요. 이런 것이 이번에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하는 이 온라인 운동을 벌리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온라인 이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하는 해시태그 운동 분석을 해보니까 총 게시물은 321건에 원 작성자, 제1차 작성자는 48평인데
총 작성자는 1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공유한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에. 그래서 1인당 평균 구독자가 이 작성자별로 2672.96명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곱하기 하니까 우리가 추미하다 운동이 결국 46만 7천여 명에 달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여권을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강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문바를 형성하고 있고, 저렇게 기동력이 좋으니까 지난번 금태섭 총선 이 경선 과정에서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처음 얼굴을 내민 이 공천자, 그러니까 후보자한테 금태섭 의원마저도 밀리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기동성이 강한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제 레임덕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해서 여당이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론에서 밀리는 국면을 좀 보태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아마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는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난 총선 때 이제는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중단을 선언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있어요. 이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이번 주부터 이 알릴레오 나와서 방송에 참여한다. 그래서 알릴레오 시즌 3에 참여해서 주로 도서 비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도서 비평하면서 살살 바로 정치 비평하기가 미안하니까 다시 이제 정치 비평을 하고, 그러면서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의 지방과 대선 선거에서 당당한 이 여론몰이 역할을 하기로 작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권에서도 이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관심을 갖고 이 여권 측의 여론몰이, 유시민이 또 어떤 얘기를 또 하고 다니는지 잘 감시 감독을 해서 대응 조치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언론을 보면 또 추미애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들이 중3 때 이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이디오피아의 의료봉사단에 끼어가지고, 중학생이 의료봉사단 간 것은 그 당시 의료봉사단은 16명 중에 유일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끼어서 갔는데 그 물적 증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진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엄마가 가라고 할 때는 안 오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잘 왔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물적 증거가 나왔냐면, 이 아들이 출국할 때 공항에서 2008년도 9월입니다. 이 공항에서 추미애가 이 봉사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야당 의원이 입수했어요. 이영 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첨부 자료로 이 증명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조국 딸이 생각나잖아요. 조국 딸이 고등학교 때 영어 논문에 제1 저자를 올렸지 않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되면 영어 쓰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의학 전문지에 제1 저자를 올라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번에 추미애 아들도 똑같다. 추미애 아들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스펙 관리를 해줬어요. 참, 이것이 그야말로 민주당 진보파 정치인들, 둘 다 전현직 법무장관, 둘 다 대통령의 제 측근들, 이 기가 막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만 법무장관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전에 자기 신상기록서 낼 때 이렇게 특이하게 아들, 딸을 잘 키우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다, 요것이 혹시나 장관 검증하는데 중요한 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똑같이 판박이로 가고 있다.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자기 돈 들여서 자기끼리 순수하게 NGO 활동으로 봉사활동 갔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엄마 찬스 이용한 게 확실하잖아요. 당시에 민주당 삼선 의원이었어요. 삼선 의원. 그리고 그 당시 이 봉사활동 총 사업비가 거의 9천만 원이 들었어요. 8,959만 원. 그 중에서 2,700만 원 보훈처가 지원한 거예요. 2008년도 9월 6일에서 9월 15일까지 약 9일간의 봉사활동입니다. 사단법인 열린의사회가 주관한 이 활동인데, 의료진만 8명이고요. 의료봉사자 6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영업자 2명, 나머지 봉사자는 대학생 3명이에요.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학생이 낀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훈처와 관련해서는 이 참여자 선발은 열린의사회가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봉사활동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그 좀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주관한 단체와 협의해서 빼고 더 좋은 유자격자를 넣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돈만 딱 주고 주관은 열린의사였다 하고 감시감독 안 할 바에는 그럼 돈 잘못 준 것이잖아요. 돈을 회수했어야죠. 아니면 돈을 안 주다든가. 참 기가 막히다. 또 이 기가 막힌 일이 오늘 다시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엊그제만 하더라도 딸, 그렇잖아요. 이 큰딸 식당에 가서 정치자금 카드를 썼다. 이것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나온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정치자금 카드를 가지고 말이죠. 정치자금에 쓴 것이 아니고 개인 싱크탱크에 후원을 해줬어요. 후원금 400만 원. 이게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 싱크탱크가 뭐냐면요. 이 보람연입니다. 예. 보람연구소. 꿈보람연구원. 이 꿈보람연구원은 이 꿈보연이라고 하는데 기재부 산하 대상 단체로 등록은 돼 있어요. 기재부 지정 기부금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정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운영되는 걸 보면, 야당 주장을 보면 개인 싱크탱크나 마찬가지였다. 왜 그러냐? 2016년도 3월에 민주당 경선할 때 추미애 의원을 지지해달라 이런 홍보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게재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모바일 투표 참여 방식을 단계별로 소개하면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해놓고 물어놓고 추미애다 이런 문구도 동시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는 이 꿈보람연구소 꿈보연의 회원과 후원 신청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메일 주소에는 당시에 추미애 의원실에서 대외적으로 사용했던 이메일하고 똑같은 이메일을 올려놓고 있어요. 자, 이거면 사실상 사주주처럼 운영됐던 꿈보람 연구소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도읍 의원, 이 정보를 제공한 김도읍 의원도 이 공적으로 써야 할 정치 자금을 셀프 후원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정자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후원금은 가계 지원이나 보조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자금의 수입과 추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400만 원은 그래도 금액이 크니까 조금 욕심을 내서 자기 돈 아끼려고 했다고, 좀 아끼려고 했다고 불법으로 쓴 것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은 2014년도 9월에 꿈보따리 연구원 회비와 분담금을 낸 거고요. 2011년도 1월에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냐, 기막힌 일. 하이원 리조트, 여러분들 강원 낸다 아시죠? 여기에 입장권을 썼어요. 입장권 사는데 36,000원짜리 카드까지도 이 정치자금 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울과 태백 등지에서 주유비 목목으로 3차례에 걸쳐서 30여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런데 특히 강원 태백시에서는 동일한 주유소에서 똑같은 11만 원짜리를 2차례 주유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 사적 용도로 쓴 것밖에 되지 않아요. 위법 소지가 반드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추미애는 2017년도 1월 3일날 아들 이 수료식 때 논산훈련소에서 고깃집에 가서 정치자금 카드 2번 썼어요. 2번. 2017년도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시효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시효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이 카드를 대리 사용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1월 3일날 논산훈련소 밥 먹은 것은요, 마침 그날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럼 추미애가, 이 복제 추미애가 있지 않는 한 이 카드를 누군가가 대리 사용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 장관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그런 건 다 보좌관이 한 일이고 회계 처리는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지금 해명으로 나섰으니, 이런 사람을 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우지 않고 과연 누구한테 책임을 주겠느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김도읍 의원실에서 또 비리를 공개했습니다. 이 국방부가 이미 추미애 장관하고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으면 이런 자료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방부는 시종일관 지난 10일 날 입장문을 발표해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부 적극적으로 옹호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회에서 약간 지난주에 있었던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정말 망신까지 당했잖아요. 정경구 장관이. 그런데 일찍이 검찰 측에 군 내부 문건을 전부 군에서 그동안에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 자료들을 전부 수집하고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 쭉 전부 다 동부지검에 제출해줬어요. 그 서울 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 제출 현황 해갖고 이 문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동부지검에 제출해줬는데 이 제출해준 의도는 뭡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자료조사를 쭉 해가지고 추미애 아들이 아무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냈고 그 결론에 따라서 10일날 보도자료도 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 답변도 했어요. 똑같은 것을 검찰한테 넘겨줬다. 이 얘기는 지금 검찰 의심받는 게 뭐예요? 이미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신뢰성이 없는 검찰한테 지금 현재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결국은 혐의 없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는 결론을 내는데 쓸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줬다. 이것이 결론적인 얘기예요. 결론적인 얘기. 그래서 이미 지난 8월 5일 날 예컨대 요양심사 거칠 필요가 없다. 이미 국방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요양사를 거치지 않은 병가 연장 사례. 그 다음에 지난 8월 26일 날에는 그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검찰에 줬어요. 검찰에. 그래서 이 국방부 입장에서 지난 6월 5일서부터 27일까지 쓴 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관련 근거와 사례를 전부 수사팀에다가 돌려보낸 거예요. 특히 더 가증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서류가 인사복지실에서 자료 작성한 건데요. 이 상급부대 대위 육군 본부 마크를 한 전투복을 입장, 이 전투복에 이 장교가 와서 미복귀라고 하지 말고 휴가로 처리하라. 그렇게 현병장한테 지시를 했잖아요. 이 사람까지도 국방부는 전부 다 파악했어요. 이걸 보니까. 네. 그리고 이 대위는 지난 9월 9일 날 동부지검에 가서 현병장하고 서로 대질까지 했어요. 현병장이 95% 이 대위가 맞다. 특정까지 했는데 이미 일찍이 그런 결론까지도 다 국방부가 내가지고 검찰에 제출해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현역 대위를 특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 국민한테 안 알리고 그건 왜냐하면 추미애한테 불리하잖아요. 추미애한테 유리한 이 병가 휴가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자료만 멀쩡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여당 의원들한테 다 배포하고 그거를 언론에 발표한 거예요. 이런 걸 보더라도 얼마나 정말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 감히. 그래서 이 국방부에서 이러한 자료를 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지, 누구 요청으로 누가 어떤 이렇게 결론을 냈는지 이제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찾아내야 되겠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사 대상에 이런 것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네이버가 어제 김근식 교수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추미애 포탈 검색하면 이상하다. 보통 정치인들 검색할 때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저 뒤로 넘어가야만 추미애 관련 뉴스를 볼 수 있다. 검색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젯밤부터는 다시 이제 검색 다른 정치하고 똑같이 나오는 순서대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기계적인 실수다. 이렇게 네이버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적인 실수가 왜 하필이면 지금 추미애가 한참 지금 비판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서 추미애 검색을 하고 싶을 때 기계적인 오류가 생겨나나요? 의심에 의심을 더한다면 기계적인 오류로 해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계를 타치해서 오류가 나오게 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들의 경우에 검색하면 카테고리가 뉴스, 이미지, 실시간 검색 순으로 나오는데 추 장관의 경우에는 실시간 검색 순 한참 저 뒤에 쇼핑이 검색된 그 이후에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탭 순서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클릭 데이터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네이버 측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검색어를 복사해 붙이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기계적인 오류도 왜 생겼는지 별도로 이 야당 측에서는 반드시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현직 군들이 지금 예비역들 포함, 가추사 포함,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엊그제 국회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현병장 당직병을 이웃집 아저씨에 비했지 않습니까? 새치혀 이러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군인들이 엄청 열받아 있어요. 도대체 지금 현재 목숨을 걸고 군 생활을 하는 장병들을 갖다가 자기 아들은 귀한 아들, 억울해서 눈물 흘린다는 아들, 군대 안 가도 되는 병을 갖고 있는데 군대 갔다는 아들 치켜 세우고 당직병은 아저씨라고 칭한 거, 이게 도대체 이게 국무위원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할 얘기냐? 지금 엄청 열이 받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카더라. 예? 사실상 더군다나 군에서는 말이죠. 이 아저씨라는 용어가 다른 중대에 근무하는 병사를 가리키는 은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타 중대 병사들과는 선임 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계급이 다르더라도 상호 존대하면서 쓴자, 이런 취지에서 아저씨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병영 은어죠, 일종의.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런 은어를 쓰지 않도록 순화하려